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밤이 제일 긴 동지입니다. 이렇게 밤이 긴 시절에 이 한겨울에 우주에서 800년 만에 우주쇼가 펼쳐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좀 보면서 우주적 인간으로 좀 진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우주쇼죠. 사실 토성과 목성의 입장에서는 별로 이게 우주쇼인가 좀 의문입니다. 그들은 저 우리 지구에서 볼 때 그게 근접하는 것이지. 네. 네. 목성과 토성 입장에서 보면 별로 뭐 네. 역시 큰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은. 네. 평가. 화산은 어때요? 네, 목성인 토성인 또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쪽에서 네. 보면 우리가 쇼를 하는 것으로 보이겠죠. 네. 귀엽겠죠. 네, 아 저것들 봐라 이러면서. 네, 뉴스업에서 뉴스 쇼를 합시다 앞으로. 그것은 아침에. 네. 예, 그러죠. 자, 어쨌든지 간에 이제는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좀 한번 이렇게 새롭게 가다듬을 때도 됐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화산이 준비해 오셨는데요. 네. 예, 그 전에 먼저 준비된 내용 듣고 시작할까요? 네. 지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이번 조치가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염 확산세를 멈추고 지역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네, 첫 번째는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 두 번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음성이었는데 뭔가 23일경부터 아주 비상조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발표한 것만 봐도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 감염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한 명의 확진자가 몇 명에게 전파했느냐, 이 지수를 보니까 1.28 정도이고요. 다음 주는 급증은 억제를 할 수 있으나 반전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하루당 1,000명에서 1,200명 사이의 확진자 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 라고 밝혔습니다. 뭐 현재 수준보다 약간 더 증가하는 그렇죠. 수준. 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23일 0시부터 예. 내년 1월 3일까지 10인 이상 모임을 집합 금지를 합니다. 아하. 10인 이상이 아니라 5인 이상. 5인 이상.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4명까지 된다 이 얘기예요. 네, 5명은 안 된다. 3단계가 이제 10인 이상 금지인데 네. 그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조치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따라서 동창회, 송년회, 워크숍, 개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이런 친목, 개인 모임도 다 일체 금지가 되는 것이고 예. 예외는 결혼식이랑 장례식입니다. 여기는 2.5단계 거리두기에 맞게 50인 이하를 허용하는 것으로 유지가 됩니다. 거의 모든 사적인 모임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소규모 뭐 식사 정도 간단하게 하는 정도만 가능하겠어요. 5명은 아무튼 안 되는 거죠. 4명까지만. 네, 뭘 하더라도. 네. 근데 한편으로는 좀 실효성이 있을까 싶기도 한 게 가령 제가 어제 저녁에 식당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예. 5테이블이 있는데 3테이블이 차 있었고 일행들이 다 4명, 3명, 2명 이랬어요. 그럼 5명이라고 했을 때 별로 제한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어떤 분은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 제가 봤는데 예. 8명 모임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4명, 4명으로 테이블을 쪼개기로 했다. 그렇게 해도 뭐 네. 형식상으로 맞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부가적인 다른 조치들이 나와야죠. 예를 들면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에는 아예 테이블을 두지 마라. 네. 이거 뭐 포장만 하게 해라. 예. 이런 것도 지금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일단 오늘 얘기한 대책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가용 병상 수입니다. 이렇게 1,000명 넘게 그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이미 거의 다 차 있는 병상 어떻게 네.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가용 병상수를 중증 환자 기준으로 따져보면 전국에 42개 정도가 있고요. 네. 수도권은 서울에 있는 6개가 전부인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준중환자
치료병상은 10개가 있고요. 네. 그래서 18일에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 42곳, 국립대병원 17곳에 1% 이상의 전담 치료병상 확보 명령을 일단 내려둔 상태이고 네.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민간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죠. 예. 여기에 따른 대책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액수 절반을 선지급하자라는 예.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병상뿐이 아닙니다. 의료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 정세균 국무총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의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입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현장이나 전문가들은 3, 4천 명 정도 의료인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않은 그 의대생 비율이 86%, 예. 명수로는 2,7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이들을 1, 2월 필기, 실기 시험을 거쳐서 충원을 하자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예. 정세균 총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내비쳤고요. 근데 물론 쟁점은 남아 있을 겁니다. 이 재시험은 불공정한 특혜다라고 하는 볼멘 소리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대승적으로 결단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을 텐데 예. 이 국민들의 여론 또 일정 이 문제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도 막 올라갔던 사안이고 또 갈등이 예상됩니다만 일단은 의료진 부족부터 해소하자 이런 대의로 판단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영국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새로운 변종 코로나19가 나타났다. 전염력이 더 세다. 이거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데요. 네, 기존에 알려졌던 바로도 S형, V형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보다 G형이 전염력이 더 강하다라고 네. 하는 것이었고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도 70% 정도 전염력이 더 강한 것으로 그렇게 아이고야.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강한데 이거보다 더 강하다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그리고 다 이렇게 새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를 세보면 한 1,000여 종 정도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게 많아요? 혹시 백신을 개발을 해도 네. 제대로 유효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예. 걱정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정도의 변종 수준에는 못 미친다. 변종이 기존 바이러스와 다르게 작용한다는 증거는 아직 없고 예. 백신과 관련된 핵심 속성까지 백신을 무용지물로 만들 만큼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은 작다라고 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신 문제는 뭐 비관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백신 이전에 변종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백신도 조만간에 바로 접종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방역에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국에서도 변종 바이러스 전파라든지 혹은 국내에서 그것이 변이될 가능성 제로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방역이 결국 만전을 기해야 될 예.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이게 백신의 어떤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항체 치료제라든지 네. 이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영향을 또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임상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예. 추가적으로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거 이게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영향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그 영향을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염력이 강하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영국에 전부 입국 금지 조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영국으로 지금 입출국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브렉시트가 완성돼 버렸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영국도 브렉시트를 하더라도 유럽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만큼 가깝다라는 것을 방증하기도 하겠죠. 예, 맞습니다. 영국 파리하고 런던에는 지하철도로 해저 터널로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많이 이것까지 가보셨나 봐요. 봉쇄되면 네.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저는 살아서는 못 갈 것 같은 곳인데 이제는. 네. 그리고 참고로 나흘 전에 영국 항공에서 예. 한국 그러니까 인천 런던 노선은 중단한다고 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 노선은 한 3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외국인이 특별 입국 절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켜봐야 되겠죠. 자, 정치권에서 그 K-방역에 대해 이제 막 공방이 시작됐어요. 뭐 K-방역 이제 이거 뭐 실패한 거 아니냐, 한계 있는 거 아니냐 논란이 많죠? 네, 민주당에서 오늘 야당과 보수 언론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K 방역에 흠집을 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네. 하는 요지였는데요. 신동근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 한국과 일본의 접종을 비교한 보수 언론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네. 헤드라인이 일본은 이르면 3월, 한국은 빨라야 2, 3월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고 예.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얼핏 보면 일본 극우 언론의 기사처럼 보인다라고 예. 하는 그 정도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라든지 야당이라든지 이쪽에서 잘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을 견인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네. 잘못을 추궁하려고 바쁜 것인지 이것은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문제는 정부 역시도 사실 이런 불신 여론이 여론이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야당이나 언론이 거기에 편승하는 측면이 더 클 것이거든요. 네. 그 야당이나 언론이 이끌고 있다기보다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전임 정부에서 메르스 때나 이럴 때 보면 괴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불신 여론에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그때보다 더 진전되었는가? 이 부분은 정부 여당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의 속도를 조금 더 높여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목소리부터 듣겠습니다. 결자 해지의 각오와 서울의 진정한 발전과 혁신을 다짐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매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니 말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어요. 얼마 어떤 게? 전까지는 전혀 뭐 출마할 아하. 그런 어떤 그 내색을 안 보이고 아주 단호하게 거리를 두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했네? 네. 그리고 일요일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변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뭐 그래요. 네. 언론에 대해서 좋은 예의는 아니죠, 사실은. 일요일이 그나마 이제 기자들이 또 출근을 할 만한 날이라서 하기는 하는데 네. 이 주초의 뉴스를 좀 덮는다라고 하는 그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네. 이 출마 선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 특히 부동산이라든지 코로나19 대응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고 네. 서울의 글로벌 도시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 하락했다 예. 이런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에는 예. 이 한 단어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뭐냐? 야권 단일 후보. 글쎄 말입니다. 야권 단일 후보. 이분이 지금 저기 국민의힘하고 야권 단일을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방식은 뭐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았었는데 네. 그리고 야권 단일화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으로 되어야 네.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왜 이런 결단 내렸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전격적인 선언이 나온 걸까요? 저는 이 대선을 포기했다라고 어. 하는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예. 예를 들면 뭐 대선에 도전한 사람으로서 쉽지 않은 결단, 소아를 버리고 대의를 선택했다. 하태경 의원이 선택했다.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과연 대선을 포기한 것일까? 저는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기에 내년 재보선이랑 후년 대선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별도의 트랙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막상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예. 시장에 당선된 사람이 대선 주자로 도약할 가능성 네. 배제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 특히나 그 시장이 만약에 당선자가 야권이라면 예. 현재 지리멸렬한 야권 대선 구도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를 하게 되겠죠. 음.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가 과연 대선을 포기한 것인가 여기에 예. 대한 전 의문을 던지고요.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대선을 염두에 둔 출마 선언? 정치라는 게 모든 게 맥락 아니겠습니까? 예. 또 당장 지금의 맥락을 보면 서울시장이 되면 당연히 2022년에 재선에 도전을 해야지 예. 중간에 끊고 대선에 간다는 것은 뭐 서울시장 완전 징검다리로 여기는 행태 아니, 아니냐. 뭐 하다 말고 가는 거지 1년밖에 안 돼서 또 대선인데. 그렇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이제 서울시장 선거 끝나면 또 다른 맥락이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이제 2022년에 가면 또 새로운 또 어떤 맥락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사실 대선은 여전히 열어놓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리스크를 얼마나 감수할 것이냐 안철수 이제 대표 입장에서 네. 그러한 서울시장을 징검다리로 사용한다는 것의 비난의 리스크. 그것을 이제 고려하지만 동시에 서울시장으로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나감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 이걸 양자를 무게를 달아봤을 것이고 예. 나가는 게 이득이다라는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결단을 아하. 했겠죠. 글쎄 뭐 누가 조언했다는 소문도 들리고 네. 사실 안철수 김종대 대표가 전 의원님이 뭐- 조언하셨나요? 아니 뭐 저하고 모르는 사이는 아니지만 제가 또 주제 넘게 그런 조언은 안 하죠. 이건 사실은. 군사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 아니 그런데 과연 그 계산표 맞느냐? 네. 이게 그 서울시장 선거가 단순하게 그 시장 선거가 아니고 네. 야권을 어떻게 재편하는 기제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어요. 네. 사실 이번에 당선되면은 범야권 연립 서울시 정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요게 뭔가 복선이 있는 얘기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 후년 대선까지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선에서도 그렇게 단일화할 수 있다. 네. 그거는 신호탄인데, 근데 여기서 또 변수가 되는 거는 예. 연립한다는 것은
통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출마 선언을 반기면서도 들어와서 경선을 해라라는 메시지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네. 연립이라는 것은 통합하지 않고 연대만 하겠다라고 예. 하는 것인데 그럼 안철수 대표는 왜 통합을 그렇게 거부하느냐? 예.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현재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몸집이 작기 때문에 예. 거기에 들어간다 한들 그냥 확 흡수되는 그런 통합에 불과한 것이고 본인의 어떤 지분을 제대로 못 챙길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예. 예전에 민주당하고 합당했을 때도 처음에는 윤여준 당시 이제 같이 그 새정치민주연합 예. 했던 그 윤여준 씨한테도 자신이 민주당을 먹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도 그냥 들어갔다가는 똑같은 hin세가 될 거라 네. 그걸 알고 있을 것이고 두 음식도 번째는 아니고 뭐 먹고 말고 할 것은 뭐 없는 아, 옛날에 건데. 김영삼 대통령은 그 민정당에 뭐 네. 호랑이 잡으면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 해가지고 대차게 해가지고 잡아버리더만. 그렇게 안 김영삼 되나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 세력이 분명하게 있는 상황에서 들어간 것이고 네. 안철수 대표는 거의 단기 필마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아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름대로 이제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외연 확장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제3지대라든지 중도에 있으면서 예. 민주당 쪽이라든가 이쪽에 어떤 이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현재 최근에 보면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이 이름만큼이나 행보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바깥에 독자 세력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또 예. 다른 어떤 민주당 이탈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세력들을 끌어올 수 있느냐, 표의 흐름을 끌어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안철수 대표가 뭐 쉽게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근데 상황인 이제 것 같습니다. 요 국면까지는 양쪽이 약간 윈윈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사실은 똑같은 딜레마에 갇혀 있었습니다. 뭐냐면 네. 대선에 가려면 지금 서울시장 재보선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게 예. 국민의힘에 있는 대권 주자들의 고민이기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국민의힘의 당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자처해서 이제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잘못해서 이제 일어난 이 선거에서 사실 이기려면 예. 좀 큰 후보, 큰 카드를 내놔야 되는데 이게 바로 대선에 가야 되겠다는 이유 때문에 카드를 못 내놓는 상황이었는데 예.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아하. 안철수 대표라는 카드에 무슨 어떤 후보 경쟁력을 다 떠나서 예. 대권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에 뭔가 나올 수 있다라는 문을 이제 열어버린 거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그 내부의 아. 어떤 이런 세력들은 대권 주자라는 이 분들에게 가서 저거 봐라 안철수도 저렇게 하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이 네. 가도가 생기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범보수의 서울시장 재보선이라는 판 자체가 커지는 효과 네. 이걸 이제 안철수 대표가 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윈윈이다. 남은 건 이제 이후 국면 실제 단일화를 어떤 룰로 할 것이냐 그리고 국민의힘의 내부 경선을 치르는 게 아니면 빅텐트 원샷 경선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랑 안철수 대표랑 국민의힘에서 일단 경선을 치르고 뽑은 후보랑 네.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순차 경선을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뭐 치열한 머리싸움을 해야 이 되겠죠. 자체가 흥행몰이네요. 뭐 흥행몰일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네, 뭔가 왜냐하면 판짜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렇게 흥미롭지는 않지만 예. 좀 흥미롭게 보는 분들이 또 있겠죠. 아, 근데 이제 그렇습니까? 문제는 원샷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예. 원샷 경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아. 이렇게 되면서 급속도로 또 열기가 식을 수 있다. 예. 단일화 과정에서 마이너스 시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좋다마는 건데. 그렇죠. 예. 어쨌든지 간에 어떤 경선을 하고 또 어떻게 연대를 하는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시나리오별로 한번 짚어보면 더 심층적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예. 다음 뉴스로 잠시 후 이어가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자, 세 번째 뉴스는 빙하가 준비해 오셨나요? 어떤 뉴스입니까? 코로나 와중에도 없어서 못 파는 상품들의 비밀 이것은 원래도 그랬다. 원래 그랬다. 그렇습니다. 없어서 못 파는 상품. 어떤 상품들입니까?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시사평론가는 자꾸 뉴스를 봐야 됩니다. 네. 하루 종일 뉴스를 보고 아침에 보고 점심 때 보고 오후에 좀 쉬어야겠다 생각하면 새로운 뉴스 또 나오고 네. 아무튼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데 꿈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네, 꿈에서도 뉴스를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뉴스가 없고 찾고 뭐 이러는데 아니, 꼭 저는- 그래야 됩니까? 그래요. 저는 가끔 꿈에서 네. 방송 시각에 늦는 꿈을 꿔요.
악몽이네. 네, 근데 제작진이 전화를 안 합니다. 늦고 있는데. 예. 그럼 더 불안해요. 예. 그런 꿈을 꿉니다. 평론가들은. 그 뭐 군대 한 번 더 가는 꿈 못지않네. 이거 말만 들어도 모골이 송연하네요. 정말 땀이 네. 납니다. 식은 땀이 납니다. 근데 아무튼 계속하세요. 요즘에 관건은 우리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으냐 이 방법을 놓고 이 자리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네.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지금 명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이다. 아하. 이런 기사를 봐서 야 정말 이런 게 있나? 제가 그래서 기사를 없어서 못 판다. 그리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없어서 못 파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실제로 유통업계에 따르면 예. 백화점 해외 명품 매출이 이번 달 이 1일에서 15일 들어서 예. 전년 동기 대비 최고 35% 이상 증가했다. 무지한히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35%면. 예년보다 명품이 잘 팔리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죽겠는데도. 예. 그런데 또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좀 시작된 이 한 3월까지는 실제로 해외 명품 매출도 줄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여름 휴가 시즌이 지나니까 그때도 코로나는 심각했는데도 해외 명품 매출이 최고 한 49%까지 급증했다. 49%. 그러니까 이 부유층들이 예. 코로나 초기에는 나름대로 이제 우려를 가지고 돈을 좀 아낀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근데 여름쯤 되니까 이거 뭐 그렇게까지 타격은 없는 것 같고 부유층 입장에서 예. 그리고 이게 여름에 해외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뭐 이 돈은 쓰기는 쓸 것으로 예상을 했으니까 예. 명품을 산다. 저 같으면 이제 남는 돈은 뭐 탕수육 사 먹는다 이런 데 쓰지만 이분들은 이제 명품을 산다. 예. 이러면서 지금 일종의 뭐랄까요? 복수 소비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동안 소비 못한 거를 확 소비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이제 보이더라고요.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탕수육도 명품 탕수육이 있어요. 찹쌀 탕수육. 찹쌀 제가 탕수육은 소개해드릴게요. 명품이다. 예. 그게 이제 우리 수준입니다. 그게. 아니 그럼 찹쌀 뭐 우리가 탕수육은 수준대로 명품이다. 놀아야죠. 예. 아니 그런데 자 이 부분은 돈을 더 소비 지출을 부유층이 늘린 건지 아니면은 국내 백화점으로 소비처를 돌린 건지 뭔가 좀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둘 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해외에서 썼어야 될 돈을 좀 국내에서 쓰고 있는 이런 흐름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네.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돈을 또 불리는 예. 부유층들이 불리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게 그래요. 뭐냐면 이른바 럭셔리 펀드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 근데 이름이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에셋 플러스 글로벌 리치 투게더. 투게더 하면 또 투게더 뭡니까? 예. 예. 고투게다. 그렇죠. 예. 같이 갑시다. 네, 예. 주한미군이죠. 예. 예, 그 말 잘못했다 한 의원 요즘 뭐 되게 망신당하신 분도 계세요. 예. 중국에 가서 했더라고. 근데 이건 거기 가서 하면 안 돼. 주한미군은 아니고 예. 이게 일종의 그런 명품 회사들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아하. 근데 이게 3개월 동안 수익률이 22%를 넘었다 그러고 어허. 또 비슷한 펀드들이 다 지금 수익률이 20% 이상이 나고 있다고 그래서 엄청난 지금 호황 국면이다. 이 명품 시장에 있어서는. 완전히 딴 세상이네.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이 비대면 세상이 오면서 우리가 이제 쉽게 많이 접하게 된 줌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관련 산업들, IT와 그다음에 비대면이 접목된 산업들도 예. 계속 이제 좀 호황세라서 예. 이 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은 우리 같이 좀 하루하루가 걱정되는 사람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딴 세상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이런 뉴스가 우리 또 가난한 분들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참으로 그 폐부를 찌르는 에? 또 위화감이 조성이 되는 아주 다운되는 뉴스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러면 가난해서 화사님도 가난하지 않습니까? 네, 가난까지는 아닌가요? 네. 마음은 부자입니다. 마음만은 부자인. 하지만 그렇습니다. 실제 통장은 어떨지 모를. 투룸에 살고 있습니다. 네, 투룸. 부럽네요. 예. 네. 그 성공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걱정을 우리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한국은행이 21일 코로나19 위기 이후 성장 불균형 평가 보고서라는 걸 냈는데 예. 이 세계 경제 정체가 아주 다층적인 어떤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세계적으로는 IT를 중심으로 한 이 4차 산업혁명에 강한 이런 국가들이 잘 나가고 있고 네. 국내적으로는 이제 부자들이 더 잘 나가고 원래도 불안했던 이제 그런 이제 직업을 갖고 있던 분들은 완전히 내려앉고 있는 것이고 이게 또 회복이 안 되고 있다. 네.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없는 회복이 지금 뭐 목전에 이제 왔다. 이런 분석이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2분기 중에 중소기업 생산 감소율 즉 중소기업이 생산을 못하게 된 이런 비율을 보면은 대기업에 비하면은 2배였다고 하고 그리고 또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근로 또 사업 소득이 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3%에서 4% 이상 줄어드는 상황인데 예. 근데 소득이 이제 소득 높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소득 높은 사람들은 한 3%에서 4% 줄었다면 예. 하위 20%의 가구의 소득은 17% 이상이 지금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아이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한 5배 이상
불균형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이 5배 이상 더 나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증감률로만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가구 구성의 문제를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1분위 네. 가구에 들어가는 이제 가구들이 예를 들면 뭐 1인 가구 또는 노령층 가구 뭐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이 수치가 더 커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그걸 감안하더라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것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이 통계 수치만 봐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뉴스인데 이렇게 되면은 코로나가 설령 어느 정도 그 관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불평등 기조는 관성에 의해 계속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불평등 구조라는 게 예. 없던 구조가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숫자를 많이 얘기하기는 지금 어렵지만 네.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이게 올해 3월 말 기준까지가 통계 자료인데 이것만 봐도 예. 지금 30대가 돈을 많이 꾼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30대 영끌 아파트 투자 뭐 이런 측면으로 보이고 예. 저소득층이 이제 또 돈을 많이 꾼 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생활비 많이 이제 빚진 거거든요. 예. 이렇게 빚을 지는 것에도 지금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3월 이후에 코로나19가 이제 우리 삶에 끼친 영향까지 합쳐가지고 만약에 통계를 낸다면 예. 이런 상황은 더 심화됐을 것이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가 남는데 저는 늘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이전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법이 아니다. 이제는 네. 코로나19 이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의 어떤 미래를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과는 다른 해법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걸 보여주는 이런 통계들과 뉴스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좋습니다. 이렇게 심각하다면 어떤 해법이 필요합니까? 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우리의 대책이라는 것은 원래 이 코로나19 이전에 잘하던 걸 더 잘하자라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도 이전에 다 하던 얘기였고요. 예. 바이오 산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새로운 산업, 새로운 구조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일반적인 보통 사람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역시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돌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